자 위로 해서 남쪽이 위로 가고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자 서쪽이 돼서 자 1과 자 10의 이치로서 쭉 다 베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지지상으로는 정동쪽이 어디에 해당되죠? 지지상으로는 무슨 방? 묘방.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부지런히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정남방은 자 5방 우리 정오가 되고 그 다음에 정서방은 자 유방 그 다음에 정북방은 자방이 되는 거죠. 자방이 되고 천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갑, 을 그 다음에 병, 정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그 다음에 임,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글자의 의미도 바로 이 방소에 따른 그 방소에 따라서 뭐예요? 생장수장의 이치, 다시 말해서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기에서 여기 무기라고 할 때는 또 오행 개념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행 개념으로는 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세상 천지자연의 이치를 황화문명권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음양오행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죠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양오행과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음양오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낮과 밤이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1년 사시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가 베풀어지는 거죠. 제2 얘기는 우리 한글을 만들었던 그 훈민정음을 만드셨던 세종임금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치에 입각을 해서 바로 우리 한글을 만드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라고 할 때는 자 천간상으로서 다섯 번째 무기 참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토 이거를 또 기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무토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도수의 이치는 이미 공부했죠. 하도수에서 하도수라고 하는 것은 수를 가지고 생성의 원리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낯설기만 하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그죠?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늘이 저 위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은 비록 우리가 볼 땐 저 위에 있지만은 하늘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야 그죠? 그래서 내려와야 땅에서 두루두루 만물이 싹트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에서 두루두루 만물을 덮고 있지만 그 기운이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와서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난다? 이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죠? 일하고 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3이 생겨나고 4가 생겨나고 자 이것이 가운데 속에서 벌어지는 음양의 사귐이라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느 속에 들어왔냐? 자, 땅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이 밖이 되고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바로 지천태상이라 그랬어요. 자, 8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요 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일육수의 원리가 되고 3이 되고 자, 2,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9, 그 다음에 10의 이치로서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숫자를 가지고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자 가운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5와 10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되죠. 천수가 되고 지수가 되고 그러면 천수는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천수를 아까 양수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양수는 또 뭐예요? 홀수가 되는 거죠. 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음수 개념이 되고 음수는 또 뭐라고 한다? 짝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기후 개념으로 그죠? 그러면은 숫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 2, 3, 4 가운데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천간이 10개가 되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동방목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저기 사주명리하고 그 다음에 뭐 풍수지리하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죠? 특히 남학생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 따로 노는 게 아니면 자 그럼 그대로 해요. 동방 아까 뭐 또 오행으로 표현하면 동방목이죠. 남방화죠. 중앙토가 되고 서방금이 되고 그 다음에 수.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목에도 우리가 항상 모든 이치는 음양이 있는 거죠. 그죠? 음양이 있고 그 속에 또 오행이 있는데 자 일단 목 속에서도 뭐예요? 목에 천간상으로 갑과 을이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면 갑목, 을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또 이거 봅시다. 그러면은 병정은 또 뭐가 돼요? 병화, 정화. 그죠? 그 다음에 무기에서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그죠? 그 다음에 임수, 개수. 나오죠? 옛날 어른들이 늘 이거 갖다가 늘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은 자, 일은 양이요. 이는 음이죠. 그러면은 간목 가운데서 목 가운데서 이거 양목이에요, 음목이에요? 양목이죠. 그 다음에 음목, 양목, 아니 참 뭐 양화, 음화. 그 다음에 무는 양토, 음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양금, 음금. 그죠? 그 다음에 양수, 음수.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 막힌다. 그냥 종이만 보고 하지 마시고 항상 태극도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같은 토라 하더라도 아까 무토, 기토가 되죠. 수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무토는 숫자로 얼마? 하도수로 표현하면 5가 되고 기토는 얼마? 10이 되더라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이것저것 뭐 과학적으로 이 분석을 해보면 물 가운데서 최고로 좋은 물을 몇 각수? 6각수라 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몇 달 만에 나오더라? 10달. 그죠? 기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가 걸린다? 열로서. 그죠? 열로서 이것도 또 막 100% 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에서? 10열로서 다 열려서 나온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 따로 알고 10 따로 알고 열린다 따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다 이치가 다 혼연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10달 만에 완성된 몸이죠. 그래서 몸기라고 표현합니다. 몸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자 우리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나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냥 몸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는이라고 할 때 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표현할 때 기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뭐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나오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나 스스로의 몸 할 때 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만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남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누구를 위한 공부다? 나를 위한 공부라 그랬습니다. 바로 내 몸을 위한 공부 그렇게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위기지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내 몸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위인지학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자, 남을 위해서 실제 사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죠? 이 동양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황하문명관의 유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나를 위한 학문이 되고 내가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위기지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남을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소인배가 아닌 사람이 없고, 그죠? 스스로를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군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논어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달 만에 다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이 글자하고 비슷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글자? 요렇게 쓰는 글자가 있고 자 요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조체로 저기 책 속에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글자가. 그죠? 아 이건 뭐 몽기 글자를 자세히 보면서 이건 몽기자로 쓰였는데요. 아닌데요. 이거는 이미자로 쓰였는데요. 아닌데요. 뱀사자로. 이거 하등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 글자로 인쇄체로 써놓으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앞뒤 관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결국은 이 글자들은 전부 다 어디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리냐? 몸기라고 하는 건 10달 만에 이미 만들어졌죠. 그죠? 이미 다 꽉 찬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미 이라고 표현하고, 자, 이미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죠. 그걸로써 딱 그쳤다. 그래서 그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칠 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그치다. 또 그것뿐이다. 더 이상 없다 이거죠. 몸이 다 됐는데. 그래서 뿐이라고 하는, 자, 뿐이라는 이 불완전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변형된 거, 이미 다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꽉 채운 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4월 개념으로 표현했었죠. 근데 4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했지만은, 자, 음력으로 4월, 중천 건월이 되는 거죠. 4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음력으로 4월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으로 가득 찬 달을, 자, 이 몸기라고 하는 이 글자를 빌려가지고 마치, 그죠?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또 내용이, 모양이 뭐냐면은 양이면서, 그죠? 일이면서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가득 차는 누구처럼? 뱀과 닮았다. 그래서 이거를 빌려가지고 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뱀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뱀사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벌레긴 벌레인데, 벌레 개념인데, 자, 어디 집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12띠까지를 다 표현을 하면서 왜 이것이 뱀띠가 되는지까지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자, 구분을 할 것은 몸기자와 이미자와 뱀사자는 전부 다 뭐다? 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걸 뿐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지, 또 이미 그렇다라는 뜻으로 해석할지는 이제 문장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라 요즘에 그게 만연된 풍토인데요. 무슨 급수 따기 참 좋아하죠. 자격증 갖기 참 좋아하죠. 그래서 한자도 이름하여서 급수시험을 봅니다. 대체로 급수시험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음하고 훈하고만 죽어라 외워가지고서는 갔다가 그 다음에 나 몇 급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 1급 땄다 라고 하면서, 아, 나도 어디 한문 선생이나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 시간에 적어도 이 공부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제대로 공부하려면 천자문 적어도 한 바퀴 삥 돌고 1년만 동안 하시고, 아, 그래도 내가 좀 안다고 젠치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시험은 시험이죠. 자, 1급을 보시거나 아니면 최소한은 1급 보세요. 그죠? 문장 조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사범시험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 한번 쭉 가서 보면 틀림없이 다 합격하세요. 안 그러고 그냥 음과 훈만 외워가지고 갔다가 시험 한번 본다. 자격증 하나 딱 따놓고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이치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장 놓고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낱글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항상 뭐하고 같이 곁들여서 문장을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한자는 또 뭐가 어렵더라, 문법이 어렵더라, 그래서 문법책 사다 놓고 죽어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법책 공부하기 전에 차라리 뭐냐면 대학 중용을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논어 몇 문장을 그저 차라리 훨씬 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몇십 배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자, 단순히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건 뜻글자로 이루어진 문장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치 모르면은 문법 백날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요 테두리 내에서 이해를 못하면은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어지기 때문에요. 자, 몸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십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수건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배를 짜서 이게 널어놓은 모양이죠. 옛날에 우리 수건이라 그러면 옷걸이 요즘에야 뭐 갈고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대나무 잘 매끌매끌한 거 양쪽에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운 못 해놓고 이렇게 걸어 놓죠. 그죠? 걸어놓은 이 모습에서 수건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건건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또 하면 두루두루 둘렀다 그래서 둘을 잡자. 자,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뭐까지를 포함하느냐면은
펄럭이는 깃발 개념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를 보면은 이런 글자 있죠. 그다음 비슷한 글자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글자도 있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건 언덕부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죠? 언덕부 개념이에요. 언덕부에서 온 글자인데 저 언덕 위에 뭐가 있어요? 수건, 깃발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덕 위에 저 깃발이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장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장수수라고 표현하고 또 장수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거느린다? 군사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거느린다라고 할 때는 거느릴 솔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두루두루 두를 잡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깃발에 있는 요 사람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장수, 거느린다라는 뜻으로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두루두루 깃발을 좀 삥 둘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두르는 건 누구예요? 무슨 스승이에요? 두르는 거는. 제가 여기 있으면 삥 둘러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무리사죠. 무리. 그죠? 무리가 있고, 그죠?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뭐 선생이 있건, 그죠? 장수가 있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많이 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선생이 돼요, 못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학생이에요. 그죠? 그 학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학생에 맞춰서 선생이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선생이 훌륭하다 아니다. 선생을 따른다 아니다. 요게 나오겠죠. 선생은 선생 자격도 안 갖추면서 애들이 어쩌다 그러면 그거는 언어도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리사라는 말로 먼저 알아두세요. 그죠? 무리가 있고 그 속에서 장수가 있고 스승이 있고 뭐 장수란 뜻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 간자가 되네요. 비슷한 글자 천간 간자 뭐 이미 충분히 공부하셨죠? 자, 10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베풀어진다? 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 간이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늘이 이와 같이 1부터 10까지 수를 내면서 그죠? 다시 말해서 음양의 기운을 다 베풀어 주면서 어떻게 된다? 만물을 주장하죠. 그래서 주장할 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자, 주장함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또 간섭이 되죠. 그러니까 간섭한다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게 되고 또 주장이 그저 간섭하는 정도가 또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능욕까지 하는 거죠. 능멸하는. 그래서 범간한다라고 할 때 간자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하니까 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자, 간하늘. 그래서 하늘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펼쳐주면은 그 다음에 그 1부터 10까지 쭉 양기운이 하늘 땅속으로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땅속에서 뭐가 솟아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잡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지지의 지가 되는 것이 되고 여기다 나무 목자를 쓰면은 그래서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되고 이게 줄기가 되면은 그래서 가지 개념. 이거 자체를 그냥 줄기간 가지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심이 되면은 이거는 지류에 해당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자. 요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을 요자인데요. 자, 뭐가 작은 건가? 작을 요자. 작을 요자 이 글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천자문에 맨 처음에 보면은 천년이 지왕에서 천지현왕에서 현자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요거 자체가 부수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작을 요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 현자라는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에서 저 하늘의 기운이 아른아른 거리는 형상, 그죠? 뭔가 아른아른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 요자입니다. 그래서 아른거린다, 아득하다, 멀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고요. 아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깜깜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고 또 자, 이 아득하다라는 건 아주 미세하게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멱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이렇게 쓴 것은 자,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먼저 해 두셔야 됩니다. 글자 하나를 쓰면은 실멱자가 되고 글자 두 개를 쓰면은
자, 실사자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글자하고 이 글자 차이는 뭔가? 그럼 어떤 사람 차이가 뭔가 물어보면 뭐라고 되겠어요? 자, 요 글자하고 이 글자 차이 둘 다 실인데 이 실과 이 실은 무슨 실의 차이일까요? 예? 하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어쨌든 이 실은 이 실에 비해서 적어도 몇 배? 두 배. 그죠? 이렇게 보실 줄 알아. 이게 뜻글자잖아요. 그죠? 적어도 두 배더라. 그럼 이 실은 도대체가 어떻게 되냐? 작을 요자에다가 작을 소자가 써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실이 한 가닥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가닥, 최소한 두 가닥은 되겠다. 두 가닥 이상은 되겠다 한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더냐? 그 속에 오홀멱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올이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요 실은 자, 인간이 만들었던 최초의 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뭘 것 같아요? 마실이 되겠죠. 삼이나 왜냐하면 그는 그물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얻어냈을 때 그래서 삼실이나 또는 뭐 모시실에 해당될 것이고요. 최초의 옷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가죽옷이겠죠. 왜냐하면 옷은 최초의 옷감이 뭘까? 그럼 뭐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따지겠어요? 나뭇잎파리.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하죠. 그 나뭇잎파리 가지고 한번 이렇게 두르고 다녀보세요. 어떤지. 굳이 나뭇잎파리 두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냥 더우면 벌거벗고 살면 되고 문제는 어떻게 되냐? 추위죠. 추위를 피하려면 그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옷 잡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내가 잡아먹은 짐승의 털옷을 뒤집어 쓰면 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달해서 가죽 무두질하는 법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물을 쓰다 보니 그물이라는 게 뭐 칡넝쿨이나 이런 거 짜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기에는. 아니면 대나무나 뭐 이런 등등을 발로 해서 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섬유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을 가닥을 내서 그거 가지고 뭔가를 짜서 썼을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또 고개를 돌려보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게 하나 있었죠. 고치라는 게 있죠. 누에고치. 아, 거기서 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마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간이 작업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물에다 놓고 푸니까 줄줄줄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올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때요? 너무 작죠? 야들야들해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 실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실이다라고 할 때 실다운 실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비단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를? 5개를. 그래서 이거를 오홀멱, 올자를 한자로 쓰면은 문득 홀이다. 그래서 마음에도 두지 못할 정도로 작다라는 한 올, 두 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홀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몇 올? 열올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옷감을 짜거나 할 때 5올. 그러니까 아주 하늘하늘해서 온몸이 다 비치는 그 옷은 적어도 5올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실크 스카프라라고 하는 거 얇은 거 있죠. 보통 7, 8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나 양단이라고 하는 것들 보통 15올까지 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옷감 짜기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것까지 아울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 원덕 엄호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공부를 했었죠. 엄호가 아니라 자 엄호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엄호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엄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음이 되는 것이 되고 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부수의 위치가 되는 거죠. 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글자 가운데서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호라는 것이 되고 그럼 얘의 뜻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니까 굴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앞이 열린 집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집 엄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청마루라고 할 때 청자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이 열려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청사라고 표현할 때도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대민 접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들을 청자 속에다 이렇게 둔 거죠. 청자. 집 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자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발을 그냥 길게 느릿느릿하게 해가면서 걷는 걸음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요? 요 글자가 있나요?
정자가 있고 또 조정정이라고 돼 있네요. 저 글자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에 또 두 개 들어가 있는 글자가 요 글자도 있죠. 이건 뜰정자가 되죠. 자, 요 글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들이 두루두루 모여가지고 이건 길게 걸을 연자죠. 연자 길게 길게 느릿느릿하게 마치 그쳐 있는 것처럼 그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되고 조정정자는 참 그냥 이렇게 쓰나요? 갑자기 이상하다. 맞아요? 조정이라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왜 조정이 임자가 되는 경우인데 사람들이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편이고 앞쪽에 우리 조선의 궁궐을 보면은 북쪽이 모두가 뭐예요? 뜰이죠. 자 뜰정이라고 할 때 보통 요걸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는 이것도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짓는데 남향집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요즘 현대과학으로 표현하자면 지구의 북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야 따뜻한 햇볕도 받고 그죠?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향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길고 겨울도 길고 대신에 여름에는 비가 많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다음에 햇볕 고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햇볕을 최대한 겨울에는 많이 받아들여서 따뜻하게 해야 되고 겨울에는 장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 비를 어떻게 돼요? 말려가면서 햇빛을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집안에 곰팡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가장 좋은 집의 형태가 어떻게 되더라? 일단 처마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전통 가옥들.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처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는 해가 뭐냐면은 고도가 위로, 머리 위로 남중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햇볕이 집안으로 안 들어오죠. 겨울에는 고도가 낮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햇볕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을 만들어도 앞문과 뒷문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앞문은 크게 만들어 놓고 뒷문도 별도로 만들어 둡니다. 겨울에는 아예 밀봉을 해버리죠. 뒷문은.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뒷문 다 열어놓으면은 기가 막히게 시원하죠. 더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뭐가 가리면 안 되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자 모든 건 뒤에다가 화단도 만들죠. 그죠? 화단이다 뭐다 모든 정원 개념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정원이 아니라 뭐냐. 그래서 후원이 되는 거죠. 뒷뜰하기 됩니다. 그죠? 후정, 그죠? 후원. 궁궐에 있는 그 정원을 이제 후원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뒷뜰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말로 뒷뜰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죠. 나와요? 안 나요? 뒷뜰 개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직도 벌써 글자가 하기가 보이면은 자, 이 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뒷뜰 개념이죠. 뜰이라고 할 때 뒷뜰 개념은 자 앞뜰 뒷뜰이라고 표현할 때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집에 앞에 있으면 앞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저 뭐 논들이죠. 논이나 그저 큰 논들이 저 앞에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뒷뜰 개념은 뭐예요? 조그마한 채마밭이나 그저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이지 거기서 운동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죠? 뛰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길게 걸을 인자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는 곳이 어느 쪽에 있어요? 임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북방 임자입니다. 그죠? 천간상의 북방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에 1000간지지 다 공부한 이유가 이거 도외시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글자 속에 뭐가 있더라? 뒷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넣어놓고 뒷뜰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뜰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또 뭘 유추해놓냐면은 황하문명권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있다? 뒤쪽에 있고 앞마당은 어떻다? 그냥 횡댕그레하게 비워놓는 거죠. 그 우리 마당장이라고 할 때 장자 봅시다. 장자 이렇게 쓰죠. 그냥 다 뭐예요? 앞은 그냥 흙이죠. 흙이면서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운동장 할 때도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은 마당에다가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큰 나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집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나무 하나 쫙 여기다 멋있게 또 집어놓으면은 여름에 비는 쫙쫙 오는데 이게 어디 바람 통해요? 안 통해요? 습기가 이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집들은 기본적으로 나무와 흙과 돌로 만들어진 집들이에요. 그죠? 그럼 여름 모기 때 집안에 늘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 집 썩죠? 이 집만 썩나요? 사람도 썩죠? 사람 습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집에. 그래서 우리의 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은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푸른 잔디 막 심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 한참 들어오면서 집을 뭐 어떻게 지어요? 멋진 성냥갑 양옥집을 하나 탁 지어놓고 또 예전 같은 또 돈이 조금 있어서 마당이 있다 그러면 앞에다 뭘 또 심는다? 잔디를 참 잘 심어놓고 참 멋있다 그래요. 나 여름에는 무지무지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또 안에다 뭘 돌린다? 열심히 또 뭐 그저 에어컨 돌려가면서 습기 찬다고 또 뭐 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강대로 해치고 그죠? 앞에도 잔디도 안 심는 거죠. 잔디는 어디다 심는다? 뒷뜰 가운데 어디 음택 사람이 사는 집을 자 양지 쪽이니까 양택 개념으로 표현하죠. 저 무덤이 있는 곳을 바로 음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나 심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안 심더라라는 것. 자, 정이라고 하는 글자 이런 글자 하나 보면서도 자 우리가 두루 이게 우리 문화의 조경 방식이 되는 거죠. 조경이 어떤가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이 글자는 들공자입니다. 들다라는 뜻인데요. 두 손자 또자가 되는 거죠. 두 손으로 이렇게 맞잡아서 드는 글자에 해당되고요. 거기 보면은 곡갈변자가 있죠. 곡갈이다 그러면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쓰는 모습에서 갖다 표현한 글자입니다. 물론 저기 뭐 부수는 이게 아니지만 코비자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들공이라 그랬죠. 들공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들이쉬고 내쉬는데 얼굴 항복판에 오똑 서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들공자를 보통들 뭐라고 하느냐? 이 글자의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곡갈변이나 희롱할 롱자나 코비자나 물론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맨 아래가 있죠. 아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10이라고 할 때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20이라고 할 때 2하고 10자를 쓰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도 써요. 그 다음에 30 그러면은 3개, 40 그러면은 4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30, 그 다음에 40, 10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비슷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 자 마치 20입처럼 생겼다. 그죠? 글자가 20입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부수 형태로 볼 때는 글자의 아래에 있어서 뭐라고 한다? 밑 20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몰랐을 때 밑20입 하면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했어요? 자, 그래서 내내 그냥 그래서 무작정 외워봤자 아무데도 쓸모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스물립이 아니라 이 글자의 정확한 이름은 뭐다? 들공자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들공이면 들은 또 뭐냐? 들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들다. 자, 그 다음에 주살익자입니다. 자,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고 또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 창과자가 있죠. 글자가 참 비슷한데 하나는 주살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살이 뭐예요? 주살. 그동안 한문 조금 아시는 분들 그죠? 그냥 날로 그냥 공부를 했죠. 자, 주살견, 주살하고 주살은 언제 쓰나요? 뭐 사냥을 안 해봐서 짐승 잡을 때 어디에서 아무데나 주살 쓰나요? 주살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쓰느냐면은 우리 작살 그러죠. 작살 뭐 하듯이 배에서 고래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활을 쐈다. 물속에 있는 활 쐈다 그러면 물고기 어떻게 돼요? 그죠? 활 갖고 그냥 죽고 그냥 어디로 들어가든가 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살 끝에다가 뭘 매달아 놓은 거다? 실을 매달아 놓은 거다. 그죠? 노끈을 매달아 가지고 살살 당기면 됩니다. 그럼 사냥할 때 주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 만약에 서로 화살로 쏘아 맞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에 풀에 걸려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냥할 때는 뭘 쓴다 그래서 사냥개를 쓰죠. 그래서 짐승수라고 하는 글자에 보면 개견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다라고 하는 것은 쏘아 맞춰가지고 자, 이거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에서 쓰이고, 창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창은 뭐냐면 이거 뭐 삼지창, 뭐 이지창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갈래가 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고요. 그 다음에 활궁이라고 할 때 궁자는 자, 이렇게 씁니다. 활. 그 다음에 화살 그러면은 똑바로 나간다. 그래서 시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활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살에 우리가 시위를 먹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화살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줄이 있는데 시위를 먹인다라고 하는 거 활을 여기다 놓고 길게 잡아 당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를 표현한 글자가 이 글자인데, 그럼 둥글 개념이나 하나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팽팽하게 당겼을 때는 이렇게 불룩하지만은 두루 놓으면 어떻게 돼요? 후들후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두루 다 포함해서 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궁, 활궁자를 써서 나온 글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글자들이 있죠. 이런 글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자, 또 이 글자, 또 뭐가 있죠? 어? 강, 약자, 약자도 있고 또 비슷하긴 한데 또 말불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자, 이 무슨 뜻이냐면 홍, 크다라는 뜻이죠. 자, 요 글자는 이미 공부했죠. 뭐라 그랬죠? 마늘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마늘을 먹었더니 내가 힘이 세졌다예요. 자, 마늘모 사사로울 사라고도 하지만 손으로 기본적으로 잡는다라고 그랬죠. 활을 이렇게 해서 이 화살 실을 대놓고서 꽉 잡으면은 이것이 커진다라는 의미에서 클홍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가운데 벌레 회자이긴 하지만 가운데 화살 이렇게 당겨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긴 상태, 양쪽으로, 그죠? 잡아 당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강하게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힘이 센 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활시 개념으로 표현하죠. 활시로 해서 최소한 잡아 당기는, 그죠? 최대한 잡아 당기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표현할 땐 인자. 그래서 끌인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들후들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이 생사들이 그죠? 이렇게 다 떨어진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화살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생사로 만들죠. 검은 거나 이런 거 등등등등. 자, 거기서 나온 것이 되고, 요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요거는 자, 다름 가죽 위자에다가 다른 가죽에다가 자, 요 두 개가 섞인 걸로 봐요. 자, 다시 이거 뭐 달리 표현하면 또 뭐 이미 다 낡아가지고 활이 이렇게 다 낡아서 더 이상 쓰지 못한다라는 뜻도 나오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두 개 평행선이면은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 요렇게 쓴 것은 자, 우리 한자에는 기본적으로 나란히 쓰는 글자는 없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요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못 쓴다라는 뜻도 나오고, 설문의자에서는 이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다름 가죽 위에다가 사귈 예자를 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름 가죽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했었죠. 가죽 피자 공부했었죠. 지난번에. 이거는 모피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털이 있는 가죽이 되고, 이 털을 뽑아 놓은 것이 바로 혁이 되는 것이 되고, 이 혁보다도 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무두질해서 아주 부드럽게 한 것이 요 가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죽을 이렇게 해서 계속 무두질을 하면서 가죽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다시 오그라들지 않도록 양쪽을 다 이렇게 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기본적으로 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가 끊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꽉 잡아 당기더라. 그죠? 팽팽하게 할 수 있도록
잡아당긴다라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요 속에 무슨 글자가 되면 돕는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돌 필자예요, 이게. 돌 필자. 자, 돕기는 그렇게 해서 팽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돕긴 도왔는데 그만 또 선이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못 쓰죠. 그래서 뭐 한다? 말다. 그죠? 그때 말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말 불자입니다. 그죠? 말다.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말불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필이 되고 그 다음에 못 쓰게 되면은 말불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그래서 필이라는 이름으로 읽어요. 우리 논어 같은 경우는 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반드시 필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글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글자? 아이, 용감하게 얘기하세요. 이 글자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 불 그랬죠? 자, 부처 불만 하고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항상 뭐냐면은 자,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고 물건에는 본말. 그죠? 근본과 끝이 있고 자, 물건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일이 있죠. 자, 대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세상에는 자, 물건이 있어야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물유, 본말하고, 그죠? 물건에는 본이 있고, 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고, 그죠? 뿌리가 있으면 나중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물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람의 그 일이 있죠. 유. 일에는 뭐가 있다? 종이 아니라 마치고 시작함이 있는 거죠. 일정 과정 마치고 사이에는 종시가 있고 모든 건 자 본말 뿌리가 있으면 끝이 있고 마침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시 시작이 있으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소선우 무엇이 먼저 하고 선우 무엇이 나중 하는지 그죠? 지소선우를 안다면 그래 뭐 한다? 집근도이라 그랬습니다. 곧 도에 가까워진다. 집근도의니라. 자, 굉장히 멋진 말이죠. 물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집근도의니라. 물건에는 본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에는 종시가 있으니 선후한 바를 안다면 곧 도에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전에도 요거 표현했죠. 절사는 하지만은 관청시는 모르고 그죠? 부처 불은 알지만은 이게 본래 돌필이라는 것은 모르더라라는 거죠. 왜? 이미 한자 문명권에 이미 문화가 다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문화가 꽃피우고 있을 때 뭐가 들어와요? 외래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은 그 외래 종교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본토 쪽에 있는 본래 말하고 어떻게 가장 비슷한 말들을 갖다가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뭔가 되니까 이 글자를 끌어다가 돌필자를 끌어다가 뭘 갖다 쓰더라? 부처불하고 갖다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불은 아는데 돌필은 몰라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먼저 하고 뭐가 나중 하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뭐더라? 위기지학, 나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자까지를 우리가 두루 봤습니다. 활공에서. 그 다음에 저 옆 아래에 있는 글자는 자 보통 돼지해 머리 개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마치 가로 왈자에서 이쪽에 하나가 터졌다라고 해서 튼 가로 왈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별명이 되는 거죠. 돼지해 머리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의 머리 개라고 할 때 이 돼지 어금니 단자인데 보통 요 글자를 표현한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돼지의 머리 개나 왜냐하면 돼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돼지들은 입으로 특히 멧돼지 머리에 해당되거든요. 입으로 다 물어뜯고 입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나 아까 했던 헤아릴 촌자나 또자나 마늘모자나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가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왜 머리가 헤아리느냐 그러면 돼지 머리, 주둥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은 주둥이를 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물어뜯고 하는 데서 헤아린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사물을 익힐 때 어때요? 애기들이 그죠?
무조건 손으로 잡아서 어디로 간다? 입으로 가요. 그죠? 입으로 물어 뜯어가면서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가 헤아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터럭 3자죠. 하나 둘 셋인데 터럭이라 라는 건데요. 털, 머리털 이것이 잘 가지런히 빗겨졌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닦을 수라고 쓸 때 요 글자가 바로 그죠. 머리카락까지 몸까지 잘 닦은 것이 돼요. 그 다음에 긴 털 드리울 표라고 할 때도 이제 긴 머리 개념으로 해서 쓸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다듬은 모양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변 거기 형체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볼까요? 형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요거였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이제 자 요렇게 쓰는데 형체라고 할 때 바로 이 글자도 설명드렸었죠. 이 간이 그죠? 거듭거듭 계속 되면서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 가지런히 정비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에서 쓰인 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두인변자, 두인변이라고 표현하는데 두인변은 원래가 자축거릴 척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요거 자체도 하나의 부수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부수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가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따로따로 쓴다 그랬습니다. 요 자체는 별도의 글자죠. 자, 이쪽이 간다라는 뜻이니까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오른걸음, 왼걸음. 그죠? 왼걸음, 오른걸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왼걸음 척, 오른걸음 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걸음 척, 오른걸음 촉 하니까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래서 척촉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왼걸음이라 한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자축거릴 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축거리다라고 하는 말은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촉이라는 말인데요. 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이 막 싹 터가지고 그죠? 자축 인묘진사오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맨 처음에 걸음을 그죠? 지축거리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원래 두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부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인변 이렇게 들어가면 자축거릴 척인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행하다 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획이죠. 사획은 자 마음심자는 원래 심장의 모양을 본뜻 내용이죠. 사람이 심장을 본떠 가지고 자 이제 혈관이 이리저리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깊숙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심이라라는 말은 그 속, 안 뭐 이런 뜻도 쓰이고 나무 같은 경우도 뭐 목심 뭐 이렇게 그래 무슨 뭐 심지라는 개념으로도 다 이걸로 씁니다. 이제 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살펴보면은 자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 먹기 따라 다르죠. 그래서 자 예로부터 심부재언이면 이것도 대학에 나오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죠? 심부재언이다. 공부하는데 지금 공부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고 어디로 다니면은 저 바깥에 놀던 생각이 나면은 공부 돼요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앞에서 선생님이 훌륭하게 설명을 잘하더라도 들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부재언이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식이 먹어도 아니 이건 나중에 보아도 시불견하고 그 다음에 청이불문하고 그죠? 불문하고 그 다음에 시기부지기민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아도 그냥 평상시 지나갈 때는 그냥 저절로 보였는데도 그죠?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는 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자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기 먹어도 부지기민이라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마음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부터 딱 잡아놔야 되지. 마음을 그저 이리저리 흩어놓고선 아예 그냥 공부나 하러 가볼까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정일 집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죠. 그냥 보이는데도 다 있는데도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정치학에서는 또 뭐냐면 이른바 군중심리도 여기 나오죠. 분명히 없는데 누가 봤다 그러면 나도 본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또 내 마음이 없으면 남들은 다 봤는데 나는 뭐예요? 그죠? 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없으면은 세상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평소에는 들어도 뭐예요? 음악 같은 거 다 들리는데 딴 데다 몰두하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죠? 안 들리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내 입으로 먹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음 심자가 비록 우리가 그 심장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지만은 글자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싸글자가 되는 거죠. 자, 천지인 삼재, 삼라만상의 모든 그죠? 이 뜻,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된다? 그죠?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글자로 이렇게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과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호자가 되죠. 집호 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게호라고 표현합니다. 집호, 자, 지게호인데요. 자, 지게 아시죠? 지게라는 것도 있고 지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게하고 지게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지게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어쨌든 등에다 등짐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작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바작 올려놓게 돼 있고, 이거 이제 세워놓고 나중에 여기다 뭐예요? 지게대로 이렇게 받쳐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게 바작이라고 하는 건 나무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바구니에 이렇게 올려놓는 바구니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은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지게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의 문을 뭐라고 한다? 지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의 모든 문은 어떻다? 지게문입니다. 대문이라는 것도 한쪽 떼어놓으면 전부 다가 지게문이죠. 그러나 대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두 문짝이 이렇게 닫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방문이나 그죠? 우리가 모든 아파트의 문은 현관문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라고 할 때 호호라고 하는 것은 외장문이 있는 집, 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문의 큰 그죠? 대문이 있는 가문의 집이 되고 호라고 하는 것은 비난한 집 이런 의미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게문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고정돼 있으면서 그죠? 반대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게호가 되고요. 요 글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부채는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기본적으로 그 새 깃털이죠. 깃털로 해서 이렇게 쓰죠. 그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손 잡고서는 한쪽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부채 선자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어때요? 책이라고 하는 것도 자, 한쪽은 이렇게 해서 엮었죠. 엮고 그 다음에 옆에 책편자가 되는 거죠. 이게 책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자 하나만 쓰면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두 개를 쓰면은 두루 편자가 되고 자, 이 글자를 실로 묶어 쓰면은 자, 묶을 편자가 되고 위에다가 옛날에 그저 죽간이나 목간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쓰면은 뭐가 돼요? 책편, 한 편, 두 편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지게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게호라고 할 때 옆에 요거는 바로 뭐냐 한쪽으로 붙박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열고 닫히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라고 하는 거 손가락 뭐예요? 이거는 손가락에 자 이쪽 팔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손바닥 위쪽으로 손가락이 5개가 쭉 펼쳐져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손수자가 되는데 그 5개의 손가락의 모양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손가락이 붓으로 들어가면은 자, 요렇게 쓰죠. 붓으로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방변이라고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제방변은 뭐냐? 제방변을 제가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은 요렇게 쓰죠. 제자는 그죠? 제, 방, 변. 가변자를 요렇게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제라고 하는 글자가 자, 요 제라고 하는 글자가 네모난 글자 속에 한쪽에 방소에 그죠? 방소 한쪽 방소에 가쪽에 있다. 그래서 제방변 이렇게 씁니다. 이를테면 누구한테 뭐뭐를 준다라고 할 때 자, 수수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걸 제방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요 글자를 제방변. 자, 이 글자 그런데 한자를 찾아보면은 요 글자에 보면은 이 글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이거 손수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 글자의 손수. 다시 말해서 자, 손수자의 글자에 들어가서 영획을 찾아보면은요. 영획을 찾아보면은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 이 글자가 있어요. 바탕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왜 바탕제자를 그냥 뭐 일자나 아니면 요거 자체를 붓으로 두지 않고 요거 자체를 손수에다 배속을 시켰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이미 오랜 그 한 3, 4천 년 전에 나오는 그 황제 때 나온 그 글 가운데 황제 음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주제호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다. 우주제호수. 어조사오자에다가 수. 그죠? 우주가 내 몸에, 내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공부를 했죠. 자, 요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맨 전부다가 손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자기 몸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어디예요? 맨날 얼굴에다 뭐 찍어 바를까? 얼굴 어떻게 고칠까? 요것만 생각하죠. 자, 인류의 가장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이죠. 손이 없으면 인류 문명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옛사람들이 이 황하문명권의 사람들,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철학적으로 이게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깊이 있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먹는 것에 안 쫓기죠. 유목민족은 다르죠. 유목민족은 내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빠요.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그죠? 분명히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어딘가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데 쫓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 유목민족 마찬가지게 되고 그러나 농경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농사 짓고 나면 뭐 해요? 놀 일밖에 더 있나요? 그죠? 시간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사계절이 뚜렷하면은 겨우 내내 어떻게 해요? 놀죠. 먹고 놀아요. 사람이 먹고 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야 공부도 하지만 또 우리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심심하면 어떻게 돼요? 마룻바닥에다 눕고 여름 같은데 그죠? 마룻바닥에 눕고 추운 겨울에 막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별 생각 다 합니다. 그죠? 온갖 공상을 다 하는데 요즘 사람들 공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불행해요. 스마트폰에 매여가지고 내가 없어요. 거기 쫓아다니라. 그래서 공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상하다 보면은 뭐 별 생각하다가 내 손도 찾아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을 찾아봤더니 어때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죠? 쥐면은 뭐예요? 둥글고 펴면은 펼쳐지고. 그죠? 쫙 펼쳐지고 손가락은 5개요. 10손가락. 이렇게 되죠? 오용십작이죠. 또 10손가락. 그 다음에 뭐예요? 봄, 여름, 가을, 오행도 있죠? 앞과 뒤, 양과 그죠? 양과 음이 서로 간에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되더라? 오행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중앙토를 딱 하나 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사계절이죠? 오행은 딱 하나 놔두고 왜? 오행이 다 모든 건 다 중앙토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손가락도 지난번에 해보라 그랬죠. 손가락도 한번 서로 간에 만나보라 그랬죠. 제일 와서 공순히 하는, 누구한테 제일 공순해요? 엄지손가락이죠. 참 짧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다 와서 공순하게 다 들어옵니다. 그죠? 이 엄지손 그래서 중앙 토로 둡니다. 다 여기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다 모이고 나머지는 목, 화, 금, 수에 해당돼요. 사계절이 되죠? 사계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디가 얼마씩이에요? 3마디죠. 한 계절이 몇 개월씩? 3개월씩. 4계절이니까 1년
12달. 그죠? 두 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8개. 두루두루 돌아가는데 24절기도 나오죠? 앞에 있는 요거까지 다 합치면은 전부 다가 28개 해가지고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방의 칠수, 4, 7에 28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미 손가락 속에 뭐가 있어요? 우주의 이치가 고스란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손가락 수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별도로 독립시키지 않고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뭐예요?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되는 이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재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탕재라고 쓰고 실제적으로 얘의 부수는 손수에 들어가 있고 이 글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손수자를 옆에 부수로 쓸 땐 이렇게 써놓고 제방변 갖다 이렇게 어렵게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방변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가냐? 손수자를 들어가서 도대체 손이 뭐냐라는 것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나중에 현대 서구의 학자들이 뭐 손은 뭐 인간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호모 사피엔스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쓰지만은 이미 화문명권에서는 이 이치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죠. 아니 선생님, 제자인데 하필이면 그죠? 이렇게 왜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라는 거죠. 자, 나무라고 할 때 나무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도 되지만은 먼저 양기운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싹 타요? 요 자리서부터 싹 트는 거죠. 동북 간방이 되는 거죠. 동북 여기서부터 싹이 타온다. 그래서 기본적인 뿌리, 바탕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칠복자죠. 여기서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